뱃살만 빼는 숨겨진 방법을 알고 계신가 싶은데 보통 살은 부분적으로 빠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게 꼭 맞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선 유퀴즈에 오상호 교수님이 나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을 제대로 빼는 사람은 뱃살부터 빠진다. 얼굴부터 빠지는 건 수분과 근육이 빠졌다는 신호다.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온 분들은 그런 다이어트를 한 경우가 무지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당을 많이 먹는 습관으로 인해 배만 볼록 나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부에 있는 살 위주로 감량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살이 빠질 때 뱃살부터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장지방이 찐 사람들인데요. 인체는 살을 빼게 되면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부터 빠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장지방인지 구분하는 핑거 테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뱃살을 엄지와 검지로 짚어봤을 때 잡히는 살집이 2cm 이상이면 피하지방이고, 잡히는 살집이 적으며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 내장지방입니다. 보통 윗배가 나왔으면 내장지방, 아랫배가 나왔으면 피하지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지방이란 복부에만 있는 지방입니다. 발에도 엉덩이에도 다리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장, 간, 췌장, 콩팥 등 복부 내에 있는 주변 장기에 생긴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장지방은 움직이면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체중이라도 복부에 뱃살이 모여 있으면 고혈압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더 쉬워지게 됩니다. 다행인 건 내장지방은 혈류 공급이 빠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분해되고 혈중으로 방출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작용이 약해서 인슐린이 낮아지면 매우 잘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식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12시간 동안 음식을 안 먹으면 지방 분해 대사가 시작된다라는 건 다들 아시죠? 이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아시다시피 지방은 잘 빠지지만 근육을 보존하는데 최적의 방식은 아닙니다. 바움메 센트럴에 실린 리뷰 연구에서 운동과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서 근육 보존에 성공한 실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16대8 간헐적 단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며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잘 해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격일 단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근육 감소의 위험이 가장 높은 방식으로 반복적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해보려는 분들에게 드리는 꿀팁은 첫 번째는 가공식품을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햄과 소세지 이런 가공육들은 혈당을 빠르게 자극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내장지방 감량을 방해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닭가슴살이라고 해서 모두 안심하고 드시면 안 되는데요. 닭가슴살 볼이나 닭가슴살 소세지, 닭가슴살 스테이크 다이어트 하다 보면 이런 음식은 괜찮겠지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가공육에 포함됩니다. 이름은 닭가슴살이지만 안에 전분과 설탕, 유화제, 보존제까지 들어있어서 몸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두셨던 분들 모두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이섬유를 꼭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장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을 쉽게 만들어주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단식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배고픔이죠. 그런데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혹시 평소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거나 채소 섭취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제가 따로 정리한 식이섬유 영양제 고르는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영상 나오는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배가 부른데도 음식을 끊는 게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님과 최영진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마약이나 술처럼 몸에 뭔가 들어와야 중독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물질에 의해서 중독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물질 중독이라는 개념만 있었어요. 그런데 도박은 몸에 뭔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중독이 되곤 합니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위 중독이라고 새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먹는 행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게 뭐 배불러서 먹는 거 말고도 배가 부른데 계속 먹는 행위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행위 중독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릴 적 식습관, 정서적 결핍이나 가족 문화, 보상 심리 같은 요인들 때문에 먹는 행동이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굳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진 교수님은 말합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한 행위 중독을 해결하는 것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행위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배가 부른데도 뭔가를 찾게 되시는 분들은 김대수 교수님의 책 먹는 욕망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많은 분들께 큰 통찰을 줬고 저도 직접 읽어보면서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책 정보가 필요한 분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뱃살의 큰 원인인 내장지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식단 구성이나 정보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같이 정보도 나누고 실천도 해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